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치과보철과의 김선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건강 콘서트에서 치과 보철 치료란 무엇인가라는 것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철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철이라는 것을 뭐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여기 4번, 5번 정도가 이제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가 상한 곳을 고쳐서 바로잡는다. 사실 이 한문을 자세히 보시면 뭐 기워서 엮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를 만들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철이 왜 필요한가? 제가 우리나라 분들은 사진이 나오면 다들 싫어하셔서 해외에서 한동안 되게 유명했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분 두 분이 나와 계신데 두 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틀니를 끼시는 분인데 이랬던 분이 이제 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광고도 막 하시면서 되게 유명하신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딱 이제 탈바꿈되는 이런 영상이 한동안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사실 이런 처음에 보여드렸던 얼굴이 마지막에 이런 얼굴이 되는데 뭐 화장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사실 저 틀니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첫 사진 보시면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틀니가 없으셔가지고 입 주위가 상당히 주름이 많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함몰된 듯한 쭈그러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런 분이 이제 틀니를 끼시면 모양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뭐 기능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철은 보통 이렇게 부분 틀니라고 말하는 이가 몇 개 남아 있고 이가 많이 없을 때 하는 틀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틀니라고 이가 하나도 없을 때 위아래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가 잘 모르시겠죠? 어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어쨌든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일 때 저희들이 하는 완전 틀니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틀니인데 이제 아래 틀니 같은 경우에 많이 움직이면 잇몸이 좀 윗틀니하고 달라서 좀 잇몸이 얇아서 아프고 불편하실 때 틀니를 부분적으로 몇 개 해서 임플란트를 몇 개 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해주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틀니 내면에 저렇게 클립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잇몸에 있는 임플란트에 따까닥하고 붙어서 빠지지 않고 씹을 때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틀니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이가 하나 없으신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를 뭐 한두 개 해놓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보철의 영역이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가 많이 없을 때 양옆에 이를 저희가 이제 예전에 브릿지라고 말을 했던 이런 거죠. 양옆에 이를 갈고 나면 근데 저렇게 이제 꼬챙이처럼 가늘어져서 많이들 보고들 놀라시는데 이렇게 이가 많이 없을 때 세라믹을 이용해서 회복하는 경우도 보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젊은 남자분인데 이갈이가 너무 심해서 이가 다 이렇게 갈려서 오셨을 때 이렇게 이를 다 전부 원래의 형태대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완전 이거 사실은 이런 치료를 하면 이제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죠. 이런 것도 이제 보철의 영역이고요. 요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인데 이렇게 이가 완전히 부러져서 뽑아야 되는 상황일 때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요거는 이제 그 당일날 임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건 한 열흘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잇몸이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고 2008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한 13년 조금 안 됐네요. 13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 하나 빠졌을 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양옆에 이를 갈아서 이제 소위 브리지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사실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양옆에 멀쩡한 이를 갈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거기 하나만 임플란트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주위에 이제 양옆에 있는 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임플란트 치료의 이제 최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를 이렇게 갈게 되면 뭐 환자분들이 쥐이빨이네 뭐 꼬챙이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저렇게 많이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삭제한 거는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드려도 뭐 평생 쓰신다고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럴 때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위아래 이가 뭐 맨 끝에 사랑니 하나 남아 있는 분이었는데 위에는 틀니를 하시고 아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성으로 딱 붙어 있는 이로 해드리면 뭐 위틀니는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주 기능적으로나 또 모양 심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이분도 위아래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는데 다 전부 위아래 전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성으로 이렇게 수복을 해드리면 환자분이 이 치료 끝난 다음에 몸무게가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셔서 몸무게가 늘었다고 불평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 보철에서 이제 한동안 좀 인기가 좀 있었던 앞니가 모양이 좀 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가 하나 없으세요. 이가 하나 없어서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는 거를 약간 고쳐서 보기 좋게 만들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 앞에 대문니 옆에 있는 치아들이 예전에 치료를 했던 건데 잇몸이 꺼지면서 그 금속 부분이 노출돼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에 다시 완전 도제, 완전 세라믹으로 바꿔서 그런 부분이 안 보이게 깨끗하게 만들어드리는 재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보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보철과에서 신환으로 오시는, 새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치과 치료 받을 때 우리 치과 보철과 영역에서 궁금한 게 뭐 있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딴 데 갔더니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좀 나는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가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콱콱 씹고 싶은데 틀니를 써봤더니 너무 잇몸이 눌려서 불편하더라. 근데 뼈가 없다 그러는데 과연 치료를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말은 뭐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뼈가 없으면 저렇게 인공뼈니 뭐 합성뼈니 아니면은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뼈, 이런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으세요. 다만 보시다시피 저렇게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심고, 저게 이제 뼈가 된 다음에, 내 뼈가 된 다음에 다시 또 거기다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가 뼈에 붙었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를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또 하나는 저 뼈 이식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잇몸을 많이 절개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까 같이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은 올바른 답은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임플란트가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 드리는 게, 좀 편하고 쉽게 가는 임플란트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건이 되게 좋아서 뼈도 많고 뭐 건강하신 분 같으면 그냥 뚝딱 끝납니다. 그냥 뚝딱 끝나는데, 뼈도 너무 없이 다 이제 빠진 지 오래돼서 뼈가 많이 상실돼서 오신 분들이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뭐 검사할 것도 많고 이러면 하는 과정도 길어지고, 하는 과정도 뭐 2번, 3번에 나눠서 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는 2가지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쉽고 편하게 가는 임플란트가 있고, 하나는 고생하고 오래오래 걸리는 임플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갈 수 있을 때가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여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제 환자의 상황에 맞게 너무 고생스럽게 가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틀니를 잘해서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질문을 한다면, 뼈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물론 이제 전신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아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피가 너무 많이 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골다공증 주사를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대사 과정이 좀 문제가, 이런 분들이면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분간은 못하는데, 뼈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없는 경우에는 뼈를 만들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임플란트가 좋고 연세 있는 분들은 틀니가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이분은 이제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67세셨어요. 67세였는데 치료 끝나고, 이건 2년 뒤의 모습이고 이건 12년 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년 뒤니까 79세시잖아요. 만으로 79세신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67세 때보다는 조금 못 닦으세요. 그렇지만 한 개 치아 빠진 경우에는 저거를 뭐 틀니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 하려고 틀니하는 것 자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고요. 브리지로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옆에 이를 갈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냥 하나 심어서 가는 게 사실 훨씬 빠르고 편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뼈가 있다면 훨씬 쉽고요. 왜냐하면 이를 갈 때 막 물 나오고 이러는 거를 어르신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특히 그래도 앞니는 좀 참는데 어금니 쪽은 입도 크게 벌리고 이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수술이 훨씬 빠르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처럼 이 하나가 빠졌는데 건강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뭐 임플란트가 오히려 쉬운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상황이 안 좋으셔서 전부 임플란트를 전압보철을 하신 분인데, 전압보철을 하시면 저렇게 사이사이를 다 닦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 사이사이를 다 닦는 게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40대 때는 잘 닦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90이 되셨으면 이 손 돌리는 것도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다 닦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90 되신 분이 나는 임플란트를 10개 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걸 하고 싶다 이럴 때, 환자분이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지금 쓰시고 있는 걸 어떻게 닦아왔냐를 봐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도 없는 분이 오셨을 때 아예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앞에 2개만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면 그냥 쑥 빼갖고 바깥에서 쓱쓱쓱쓱 닦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이런 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저 인보무 안에 올라와 있는 볼록하게 올라나온 거 2개 저거만 싹싹 닦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도 훨씬 쉽고 환자가 씹는 능력은 많이 회복이 되면서도 유지 관리가 편해지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나이에 따라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고, 젊은 분들도 되게 못 닦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복잡한 치료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셨어도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즉 환자가 얼마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관리 능력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가 딱 하나 빠졌는데 양옆에 이를 안 갈고 보철하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하면 되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뼈가 푸석푸석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골다공증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어떤 성분의 약이 이 골 대사를 조금 바꾸거든요. 이제 그런 약을 장기 복용하셨거나 주사를 맞으셨거나 오랫동안,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뼈하고 붙는 과정에서 골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이를 갈기가 너무 싫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금니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앞니의 경우에는 이가 조그맣고 힘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자 환자인데 교정 끝나고 나서 이가 저렇게 하나가 비어서 왔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저 옆에 치과에서 보냈는데 상황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가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만 이잖아요. 조그만 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딱딱 끊는 거 말고는 크게 힘이 가지 않고, 어금니하고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옆에 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갈지 않고 이에다가 저기다 이렇게 살짝 이제 구멍이 아니라 이제 홈만 잠깐 낸 거죠. 저 홈 낸 거는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날개라 그래서 윙이라 그래서 날개를 하나 만들어 뒤에서 딱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딱 붙이면 바깥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아래 앞니하고 위에 앞니에만, 어금니는 저런 방법으로 하면 힘이 너무 많이 가서 오래 붙어 있질 못해요. 근데 앞니의 경우에는 뭐 10년, 15년도 잘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저거는 저 환자의 경우에는 3개를 만들었는데 보통 2개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되면 옆에 니를 거의 안 갈고 저희들이 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건데,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하고 앞니 사이에 음식이 자꾸 낀다, 이거 잘못 치료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해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라는 거는 이렇게 씹으면서 힘이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앞쪽, 특히 아랫니, 윗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저 글씨 나온 것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한 20년 동안 보통 0.5mm 정도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0.2에서 0.25mm 정도 앞으로 조금씩 약간 조금씩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자연치면 전부 내일 때는 다 같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임플란트가 딱 끼게 되면 앞에 이들은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4년 지나고 예를 들어서 5년 지나면은 0.2mm씩만 앞으로 가도 1mm가 뜨는 거잖아요. 1mm. 이게 200만 그러니까 10분의 2mm가 뜨면 그때부터 음식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 음식이 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5년 동안에 40% 이상에서는 벌어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틈새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 틈새가 안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임플란트 했는데 음식이 안 끼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건데 반 정도에서는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낍니다. 그러면은 기껏 나는 치료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는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말하는 건 저 밑에 나사처럼 이렇게 생긴 뿌리 부분을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위에는 이는 저희가 상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나사를 풀면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부분을 조금 다시 고쳐가지고 또 타이트하게 만들어 다시 끼면 또 최소한 5년 정도는 또 별 불편함 없이 또 잘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물의 장점은 얼마든지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다. 그래서 고쳐서 다시 끼는 것도 가능하고 빼서 잇몸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끼게 되면 고쳐서 다시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거는 사람 몸이 원래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안 끼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치과 치료 끝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기 검사를 잘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 나사로 이렇게 막 연결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 임플란트 자체는 뼈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 위에는 상당히 조그만 나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나사라는 건 뭐죠? 조이면 풀어지게 돼 있는 게 나사고요. 어금니 쪽에서는 워낙 힘이 사방에서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특히 한 개 임플란트 한 경우에는 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사가 조금 풀어져 있을 때 정기 검사에서 나사가 풀어졌네? 다시 한번 딱 조이면은 그냥 간단히 끝날 걸 모르면은 나사가 풀리다가 잘못하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계속 받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 나사를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부러진 게 너무 저 깊숙이 쪼가리가 남아 있으면 그거 빼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힘들고 저희도 갑자기 부러져서 오시면 그거 갑자기 외래 시간에 그걸 하려 그러면 뭐 완전히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 검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제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알려드리고 그 부분을 간단한 치료로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나사 한번 조인다든가 이런 거로 끝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남 세브란스 치과병원 치과보철과의 김선재였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